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조갑재 씨 영상을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아까 이제 인터뷰 말미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수 논객의 입에서 우리가 이런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의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을 돕는 게 바로 이런 게 대통령을 돕는 겁니다. 무슨 뭐 검찰개혁 타령하고 사법개혁 타령하면서 대통령과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국민들 선동해서 이끌고 나갈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달달 무슨 달님 멤버십 선물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조갑재 씨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건 본인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게 조갑재 씨가 반미 세력이 됐어요. 의 합의 모델처럼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나는 탄핵당할 수도 있다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외환 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미 간에 통화 스와핑을 하자. 스와핑은 서로가 서로의 외환 문제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와핑을 하자고 했는데 미국은 또 여기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 그래야 관세를 낮춰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에 따져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엔화는 기축통화라서 부도 염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부도 염려가 있고 1997년 의 외환 위기라는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금을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면 이건 약탈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반미 시위가 아니라 반 트럼프 시위를 안 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국가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트럼프와 맞서고 있는 그 유일한 나라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인데 브라질에 대해서 트럼프는 왜 50% 관세를 매겼느냐 하면은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그 앞에 전직 대통령이 2023년에 선거에서 찍어도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룰라 대통령의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복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조폭도 하지 않을 완전히 사과물 가지고 브라질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대해서 이런 보복을 하는 자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대하는데 아니 한국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미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던 트루만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트루만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트럼프에게도 불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가 이게 한국을 위해서만 있는 겁니까? 평택 미군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고 우리가 100억 달러를 들여서 지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유효한 군사시설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어떻게 한국만 지켜주는 겁니까? 미국은 지켜주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코앞에 있는 미국 주한미군기지의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알라스카에서 잡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피해도 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점검을 하고 반미 시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 트럼프 시위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망가진 것은 미국 공화당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공화당원의 60%가 그 황당한 거짓말을 믿으면서 트럼프가 억울하게 졌다고 하면서부터 공화당도 망가지고 미국 정치 전체가, 그리고 이자가 대통령 되고 나서 관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전체를 지금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야 불문하고 좌우 불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조갑재 씨, 유니웨버님 감사드립니다. 조갑재 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갑재 씨 맞나요? 여러분? 예? 조갑재 씨가 누가 조갑재 씨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게 최한욱 방송인지 조갑재 방송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의 이런 방송을 지금 조갑재 씨가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조갑재 씨 얘기에? 하나도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게 보수가 맞는 거예요. 조갑재 씨가 갑자기 진보로 개과천선을 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가짜 보수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찰리 커크인가요? 그 이상한 극우파 미국에서 이제 총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그걸 추모한다고 시위를 하고 앉아 있어. 미친 놈들이지. 예? 그것들은 그냥 검은 머리 미국인. 예? 그냥 미국 간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집회하고 있는 놈들은 미국 간첩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수라면은 애국이죠, 애국.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맑음 153님, 최한욱 평론가 신뢰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침략 행위잖아요, 이거에. 아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3,500억 달러 내놔. 이것부터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수용을 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하고 싶은데 하는 거지.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투자하는 거지. 꼭 미국에다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조갑재 씨가 말 잘했습니다. 조갑재 씨도 이제 완전히 깨달음이 온 것 같아. 역시 이재명 이 명빠들은 뭐가 달라요, 달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진보냐 보수냐로 나눌 게 아니라 명빠냐 친명이냐 비명이냐로 나눠야 돼, 이제. 예? 친명은 애국자, 비명은 매국노입니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조갑재 씨 친명을 하더니 정신이 멀쩡해졌어. 예? 종달새님, 이재명 대통령 많이 도와주세요. 좀 멀쩡한 얘기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평택에 들어와 있는 게 우리만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미국의 이익이 크지 우리의 이익이 큰 거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남침을 왜 합니까? 남침하려고 핵무기 만들어요? 자기 머리에다가 핵무기 쏘는 거랑 똑같지.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남침을 한다는 거야. 결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자국의 어떤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전혀 덕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안보적인 어떤 이득을 우리도 취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미국이 도와주는 거냐고,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득이 없어봐. 바로 나가지, 쟤네들이. 근데 마치 미국이 선심 쓰는 것처럼 말끝마다 주한미군 얘기를 하면서 나가라 이거예요, 저는. 니네가 있기 싫으면 나가라고. 어차피 미군이 우리를 뭘 지켜줍니까, 이제? 예?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뭘 지켜줘요? 핵무기를 어떻게 막을 건데? 핵무기가 주한미군만 피해 다닙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만한 이제 안보적 역량도 없어요. 옛날에 북한이 핵무기가 없을 때는 미국의 해고산으로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얘기가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에서 서울에다 핵무기 쏘면은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냥 얻어 맞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드 얘기하시네요. 안젤라 짱님. 사드를 북한에서 휴전선에서
서울에다가 그 몇십 킬로도 안 되는데 거기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아니면 무인기에다 달아가지고 그 윤석열 때 용산에 무인기 막 날라오고 그랬잖아요. 무인기에다가 핵탄두 실어가지고 갖다 떨어뜨려버리면은 그걸 사드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사드는 결국 미 본토를 방어, 일본이나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드를 배치한 것이지, 사드가 지금 저기 경북 상주에 있는데 거기서 미사일 쏴가지고 서울로 날라오는 핵탄두로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바보라니까. 그냥 미국이라면은 무조건 우리한테 그냥 신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뭐 논리고 상식이고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저는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어차피 무방비 상태예요. 주한미군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안보 문제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한미 동맹으로 우리의 안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에는 그나마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다량의 핵탄두를 보유한 이 시점에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사드를 배치하고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는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을 방어하는 데는 미군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미 도망갔잖아요. 평택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려면은 주한미군이 전방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에? 마치 뭐 용산 미군 기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평택 기지로 이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신 분들 많은데, 저는 미군이, 아니 군인이, 민간인 뒤에 군인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상식이 없다는 게 제가 이런 거야. 이런 막 종북이래, 씨발, 뭐 빨갱이래, 막 난리가 나. 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간인 뒤에 군인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앞에 우리 한국 군인들만, 우리 젊은이들만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미국은 평택에 꽁무니 빼고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이게 뭘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미군이 진짜 지켜주려면은 어딥니까? 파주에 가서 주둔을 하든지, 파주에다 미군 기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북한 못 내려오게 서울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지. 서울로 내려오는데 파주에 미군을 안 거치고 내려올 수가 없으면은 결국 미국이 전쟁에 자동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응? 그게 뭐 임계철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평택 뒤에다가, 서울 뒤에 있는 평택에다가 미국 기지 갖다 놓고, 우리를 뭘 지켜줘? 웃기고들 앉아있네. 조갑제씨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우리만 이득이냐? 니네가 더 이득이지. 근데 우리가 돈 내고, 방위비 분담금 내고, 미국 무기 사주고, 국방비 올리라고 난리치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500억 원을, 예? 선불로 내놓으래, 선불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불로? 예? 아니,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다 미국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IMF 겪고 나서 이 외환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게 무슨, 우리 외환 보유고의 90% 가까이를 미국에서 달라는 거예요. 그냥 선불로 달래. 이 미친놈들이 선불로 투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 같은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 조갑제씨 같이 보수 인사, 보수 논객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얘기야. 일본이야 외환 보유고가 많으니까 뭐 그 정도 줘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현찰이 필요한 거면은 통화 수합을 해주든지. 이철우님, 예. 송영길 대표님이 김대중 대통령님 생전에 수도 이전 반대하셨는데 통일 의지를 줄인다고, 비슷한 맥락. 예. 그럼 지들이 우리 외환 보유고를 보증을 해주든지요. 통화 수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 해주겠다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만 조금 움직여도, 예? 외환 보유고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날강도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갑제씨 같은 보수 논객이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미국의 어떤 요구를 다 받아주면은 탄핵 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맞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문제 때문이 아니었냐. 지금 뭐 재무부 장관도 이번에 유엔 방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돈 더 내놓으라고 또 행패를 부렸죠. 이것들이 완전 건달이에요, 건달. 동네 양아치들도 이렇게는 안 해. 아니, 동네 양아치도 먹을 건 남겨놓고 뺏어가지. 이거는 진짜 빤스까지 다 털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빤스까지 다 벗기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길 가다가 깡패한테 걸려갖고 돈 뜯기는데 깡패들이 내 엄마 빤스까지 벗어. 고추 내놓고 가. 이럽니까? 동네 깡패들도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서 빤스까지는 안 뺏어가요. 근데 얘네들은 빤스까지 지금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없는 돈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일본만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없는 돈을 만들어서 지금 투자를 합니까? 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어떻게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요? 이게 빤스까지 벗는 게 아니라 뭐 살가죽까지 벗기는 거지 이거는. 예? 살가죽까지 벗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배수진을 쳤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진짜 용기, 어제 그 정세현 장관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비핵화 문제도 진짜 우리 형편에 용단을 내리신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제 방송을 볼 가능성은 0%로 수렴을 하지만은 만약에 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우리 처지를 좀 이해를 해달라.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의 성에는 안 차겠지. 비핵화가 너 북핵 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일지라도 지금 핵 폐기를 전제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라는 건 전 대단한 용기라고 봐요. 저도 뭐 오랫동안 반미운동, 뭐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뭐 저보다 제가 진짜 자주파입니다. 예, 정세현 전 장관이 자주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자주파예요? 자주파인 척하는 동맹파들이지. 그냥 박쥐 같은 인간들이지. 자주파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지. 걔네들이 무슨 자주파입니까? 문파들이 언제부터 지들이 자주적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다 말아먹었습니까? 지들이 무슨 자주파야? 아, 진짜 자주파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주파인 제가 볼 때 이재명은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예요. 핵 문제 관련해가지고. 엔드 이니셔티브보다 더 자주적인 입장을 낼 수 없는 게 북한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뭐 미국의 식민지냐 우리가. 예속 정권이냐 4대 매국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 빤스까지 다 뺏기게 생긴 게 우리 처지야. 그래도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박수 쳐준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응? 사실 그때 전 대통령께서 그런 합의를 하셨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지. 아, 우리 약소국에 비해줘. 아니 뭔데 트럼프가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놔야 됩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로 막았으니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아직 힘이 없으니까 뜯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처지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500억 달러가 아니라 그것도 선불로 내라 그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만큼 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우리 국익의 그 뭐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도 지키려고 애를 써서 3,500억 달러로 방어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못마땅해가지고 뭐 선불로 내라 더 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거 받아들이면 탄핵당한다. 탄핵당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절대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못 받겠다.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나보고 차라리 물러나라고 해라. 참 이런 대통령의 속내를 우리 국민들 누구도 몰랐잖아.
참 얼마나 저는 힘드셨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씨발 당대표라는 놈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대통령 발목 잡고. 윤영준님, 예. 이참에 짜왕님이 앞장서서 반미 시위 행동으로 하면 어떨지요. 예, 국민들이 이렇게라도 힘이 되기를. 아, 그거는 이제 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나서서 할 뭐 그런 제가 뭐 그런 정도 위인도 안 되고. 아니, 촛불 행동 뭐 합니까 이거? 어?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뭐 무슨 정성호 사퇴해라, 김병주 사퇴해라,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잖아. 뭐 촛불 행동이 이거 하라 이거예요. 반미 시위. 뭐 반미도 아니 반 트럼프라고 얘기하잖아. 아, 조갑재랑 손 잡으라고. 정규재랑 손 잡고 보수 진영에서 다 모여가지고 반 트럼프 하면 되잖아. 누가 반미하지? 지금 트럼프가 말썽인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말썽인 거고 여기서도 트럼프가 말썽인 거잖아. 응? 그 촛불 행동에서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 제가 나서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것도 없는데 지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대통령이 진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자, 야, 내가 이거 하면 탄핵당한다. 그럼 이거 안 하기 위해서 탄핵 안 당하기 위해서, 예? 안 당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나는 합의를 못 하겠다. 뭐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저기 트럼프 임기 퇴임 때까지,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협상을 끌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은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끈다고 해서 끌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합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이 합의를 안 해. 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이거 나라 망한다. 외환 위기 온다. 그리고 나 탄핵당한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럼 뭐 트럼프가 그러냐, 많이 힘들구나, 내가 그럼 그만 압박할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관세 때리는 거예요, 관세. 예, 푸름선님, 잼통께서 배수진 치고 미국에 대항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잔다르크가 되는 거죠. 바로 관세 때리고 우리 경제 흔드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탄핵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아니, 그 합의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자, 그래? 니네 합의하기 싫어? 그래, 관세 50%. 그 이제 수출이 안 되지. 그 국민의힘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겠지. 이재명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그 얘기 한 겁니다. 여야를 넘나들어서 지금은 똘똘 뭉쳐야 된다. 응? 똘똘 뭉쳐서 트럼프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 그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하지 말고, 예? 지금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예, 친명계 모임, 트럼프 선불 발언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얘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정작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조이대랑 지금 싸울 때예요? 지금 조이대 청문회 할 때야? 그거 되지도 않는 걸? 지금 나라 망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나라 망하게. 근데 여당 지금 대표라는 사람이 뭐 하고 앉아 있어요? 정치질이나 하고 앉아 있고 맨날 SNS질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 SNS에 이런 거라도 하나 쓰든지.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이거 우리 나라의 운명이 걸린, 뭐 단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게 중대 문제다. 미국에 투자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이 있어요. 우리가 약소국의 비애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배수진을 쳤으면 우리도 배수진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미국의 이런 부당한 경제적 압박, 이걸 반대하는 이런 이제 장외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 조이대가 문제가 아니야. 되지도 않을 짓 가지고 계속 대통령만 힘들게 발목 잡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건 거잖아요. 탄핵당할 수 있다,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래서 지금은, 예, 저는 아까 뭐 조갑재 씨, 정규재 씨, 뭐 이런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막론하고,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는 놈들은 다 미국 간첩입니다. 예? 다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에요. 다 매국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테나님, 예. 어제 1020 추측 반미 시위는 진보당 청년들이 주였어요. 우리 민주당 청년들이 우리도 반미 운동하자 민주당에 건의했더니 여당이라고 안 된다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시위한 청년들 인터뷰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미국의 굴종적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열받아요. 예. 아니 이게 반미 시위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자는 거잖아. 이게 무슨 뭐 반미 시위야? 뭐 주한미군 지금 나가라는 거야? 이게 반 트럼프 시위를 하자는 거잖아. 조갑재 씨까지 같이 하자는데, 조갑재도 하는데 민주당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주노총하고 이제 진보당은 원래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는 반미 시위를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다 모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갑재도 하겠다라는데 그게 무슨 반미 시위입니까? 당장 이제 저는 촛불행동하고, 예, 뭐 민주당하고 우리 진보 민주 정당들, 진보당은 뭐 이미 미대사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제 반 트럼프 시위로, 반 트럼프 시위도 아닙니다. 이거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이게 뭐 반미이고 무슨 반 트럼프야. 이거는 나라 살리기 집회예요. 나라 살리기 집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빤스까지 다 벗어주고, 다 얼어 죽는 거 아닙니까? 자, 시민사회에서도 뭐 저는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 좀 나라 지키는데, 예,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부탁드린다고 할런지는 모르겠는데.